한겨울밤, 어느 시골 마을의 둔탁한 소리가 어둠을 가릅니다. 쾅 사람들이 얼어붙은 항아리를 깨고 있는 소리입니다. 물이 아닙니다. 쌀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던 곡식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유리창도 없고 보일러도 없고 전기장판도 없던 시대에 이런 겨울은 곧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히 버틴 게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생존의 기술을 만들었고 그 기술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 일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뜨끈한 바닥,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 오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들이 사실은 죽음과 싸워 이겨낸 생활의 발명품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조선 후기의 겨울은 우리가 상상하는 춥다 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는 한강이 완전히 얼어붙어 사람과 말이 강 위를 건넜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닷가에서는 파도가 얼어붙었다는 풍문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 밤마다 길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고 아침이면 관리들이 시신을 걷어들였습니다. 산골은 더 처참했습니다. 땔감이 떨어진 집은 그날로 끝이었고 가을 수확이 부족했던 마을은 봄을 기다리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추위는 그 자체로 재난이었지만 더 무서운 건 추위가 불러오는 굶주림과 병이었습니다. 겨울은 자연이지만 겨울의 피해는 사회가 결정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숯불과 겹이불로 밤을 넘겼고 누군가는 바람 새는 문틈을 지프로 막아도 새벽을 못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음은 운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먼저 집입니다. 조선의 서민가옥은 겨울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온돌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방바닥 아래 구들장 사이를 지나가고 돌은 열을 오래 머금기 때문에 불을 끈 뒤에도 몇 시간 동안 따뜻함이 남습니다. 부엌과 방이 붙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밥을 짓는 불로 방을 덮인 겁니다. 땔감이 귀한 시대에 한 번의 불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건 편의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겨울밤, 할머니가 아궁이에 마지막 남은 장작을 넣고 불씨를 오래 살리려 재를 덮어둡니다. 내일 아침까지 불씨가 살아있어야 한다. 성냥도 라이터도 없던 시대의 불씨는 곧 삶의 스위치였고 불씨가 죽으면 밥도, 난방도, 온기도 함께 꺼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한 집이라도 불씨를 살리고 있으면 이웃들이 그 불을 나눠 받았습니다. 새벽에 불이 꺼진 집이 화로를 들고 조용히 옆집 문을 두드리고 말없이 작은 붉은 불씨를 옮겨 담는 순간 그 작디작은 빛이 한 가족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계절이었고 그래서 겨울은 지우디라는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집은 온돌만으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바람을 막는 구조가 있어야 했습니다. 창호지는 얇아 보이지만 여러 겹 바르면 공기층이 생기고 그 공기층이 열을 붙잡아 둡니다. 가난한 집은 종이를 여러 겹 바를 여유가 없어 짚을 엮어 만든 발로 문과 창을 가렸습니다. 빛은 줄어들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고 겨울에는 밝음보다 체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자리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체온 관리 전략이었습니다. 아궁이에 가까운 아랫목은 따뜻하고 윗목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에는 아이와 노인이, 윗목에는 젊은 어른이, 이것은 배려인 동시에 생존의 배치였습니다. 한밤중에 열이 부족하면 누구에게 먼저 열을 몰아줄지 결정해야 하는 계절, 그 결정이 한 가족의 생사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옷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에게 겨울은 더 잔인했습니다. 땔감을 구하려면 산에 올라야 했고 장에 나가려면 눈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살린 건 공기층을 쌓는 옷의 원리였습니다. 목화솜이 널리 퍼지면서 조선의 겨울은 달라졌습니다. 솜저고리, 솜바지, 두루마기. 가볍고 따뜻한 솜은 몸과 옷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체온을 가뒀습니다. 특히 머리와 손발은 생존의 포인트였습니다. 체온은 머리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손발이 얼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남바위나 아양 같은 방한모가 발달했고
아이들은 귀를 완전히 덮는 모자를 써 턱 아래로 묶었습니다. 발에는 버선을 여러 겹 신고 젖지 않게 헝겊을 더 감았습니다. 젖으면 더 춥다는 걸 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겨울밤 마당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삶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짚을 물에 적셔 부드럽게 만든 뒤 손끝으로 엮어 한 켤레를 만듭니다. 두어 시간이 걸리는 이 작업을 반복해 장터에 내다 팔면 쌀 한 되가 생깁니다. 겨울은 추위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손이 멈추면 끝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이 밤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하지만 집과 옷이 버텨도 결국 마지막은 먹을거리입니다. 겨울은 먹는 것의 싸움이었습니다. 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겨울 중간에 바닥나느냐. 이 차이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은 요리가 아니라 겨울 생존 프로젝트였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속을 만들고 버무리고 큰 항아리를 옮기고 땅을 파고 독을 묻습니다. 이 과정이 왜 마을 행사처럼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김장철엔 이웃이 모이고 품앗이가 생기고 손이 모여야 겨울이 완성됩니다. 김치가 기적 같은 음식인 이유는 겨울 내내 채소가 귀한 계절에 비타민과 섬유질을 공급했고 발효로 인해 저장이 가능했으며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치독을 땅에 묻는 것도 과학입니다. 땅속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 김치가 너무 얼지도 너무 쉬어 터지지도 않게 적당히 차갑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장료, 된장, 간장, 고추장. 이 세 가지는 조선 밥상의 뼈대였습니다. 메주를 띄우고 말리고 소금물에 담그고 숙성시키는 과정은 몇 달이 걸리고 장이 망가지면 1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장독대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집안 생존의 창고였습니다. 겨울 식탁은 단조로웠지만 놀라울 정도로 계산된 구조였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는 단백질이, 김치 한 접시에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가을에 말린 시래기에는 미네랄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생선을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며 말려 저장했고 산간 마을은 그 말린 생선을 내륙으로 들여와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별미가 아니라 생존식. 그 시대의 맛은 사치가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고봉밥입니다. 기록과 그림을 보면 밥이 이상할 만큼 높게 쌓여 있습니다. 먹을 게 부족했다면서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 두 끼로 버티는 사람이 많았고 농사일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몸을 갈아 넣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먹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봉밥은 탐욕이 아니라 연료였습니다. 밥은 음식이면서 동시에 노동의 조건이었고 생존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가을 수확이 부족하면 봄을 기다리기도 전에 곡식이 떨어졌고 그때는 집의 구조나 옷의 두께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마을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올해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때 국가의 구휼, 진율이 등장합니다. 관청은 진율청을 열고 창고의 곡식을 꺼내 죽을 씁니다.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손에 든 대접에 따뜻한 죽이 담기는 순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밥이 아니라 생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눈길에 막혀 구호미가 도착하지 못하는 산골 마을도 있었고 부정과 누락도 있었고 명단에서 빠져 굶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계급의 차이를 더 잔인하게 드러냈습니다. 양반가의 겨울은 숲과 이불이 있었고 서민의 겨울은 땔감과 쌀 한 뙑박을 두고 싸워야 했습니다. 병이 돌면 더 심했습니다. 한성에는 공공의료의 흔적이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같은 추위, 같은 병, 같은 시간. 그런데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겨울은 자연이지만 겨울의 결과는 사회의 그물망이 좌우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잔혹함 속에서도
조선의 겨울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린 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눈이 너무 쌓이면 혼자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질까 밤중에 나가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땔감이 떨어지면 나누어야 했고 불씨가 꺼지면 빌려야 했습니다. 추위는 사람을 갈라놓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못 사는 계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의 겨울 생존법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나눠야 산다. 온돌은 기술이지만 불씨를 나누는 마음까지 포함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버무리고 함께 묻고 함께 나눠 먹는 구조. 그 구조가 겨울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소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얼어붙은 항아리를 깨는 소리, 쾅쾅 이 그 소리는 단지 쌀이 얼어붙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 겨울은 만만치 않다는 경고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경고 속에서도 사람들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겨울에 맞춰 설계했고, 옷으로 공기층을 쌓았고, 발효와 저장으로 겨울을 먹었고, 이웃과 구휼로 버텼습니다. 우리가 오늘 따뜻한 바닥에 앉아 김치를 먹고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는 건 그때 누군가가 살기 위해 만들어낸 기술이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 남아있는 생존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밤 따뜻한 바닥에 누웠을 때,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들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수백 년의 겨울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함에는 가격이 있었고, 그 맛에는 사연이 있었고, 그 일상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귀로 읽는 역사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